거기에 대해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결합을 하는데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온 결합, 두 번째는 공유 결합, 세 번째는 금속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이온 결합이니까 누가 결합을 하는 걸까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가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나트륨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11번, 17번이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전자가 나갔죠. 그죠? 염소는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었는데 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나트륨이 양이온이 됐고 얘는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됐어요. 그래서 염화 이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처음에 배웠던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끌어당긴다고 그랬어요? 밀어낸다고 그랬어요?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은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끌어당겨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플러스 Na 플러스 7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 공장에서 만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고 얘들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결정이라고 표현해요. 이온 결합이야?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온 결합을 하면 원리는 뭐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만든 원리는 옥텟 규칙이었어요. 그죠? 8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된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온 결합은 얘가 금속인지 금속 결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하나는 금속 양이온이 되고 하나는 비금속 음이온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예요. 그러면 염화이온이 몇 개 붙어야 될까요? 2개. 2개예요. 얘들은 금속 이온이니까 금속 이온 결합일까요? 아닐까요? 얘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에요? 이온 결합이에요. 그죠? 그렇게 또 이제 이온 결합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CL과 CL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결합할까요? 누가 전자를 줄까요? 아니 공유죠. C2. 네, 공유하면 되죠. 그죠? 너무 쉽게 설명하시니까. 네. 그래서 플러스 11, 1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있고 얘들이 옥텟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최고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8개가 되는 방법은 얘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이제 8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처음 화학을 배우는 애들한테는 야 그러면 얘가 전자를 줄까 얘가 전자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고민을 해요. 네, 고민을 하는데 이미 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하나씩 제공을 하고 그 공유된 전자를 제공한 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풀어시키려고 하고 최각 전자만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전자는 얘가,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그래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 간 결합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은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공유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공유 경제. 공유 경제는 내놓는 거죠. 내놓는데 내놓는 만큼 자기가 얻어가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공유 경제는 공유 결합의 용어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전자를 하나 공유를 하게 됐어요. 이 공유하는 전자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해요. 공유 전자쌍. 그럼 공유하지 않는 이런 전자쌍은 무슨 전자쌍이라고 부를까요? 비공유.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이 공유 전자쌍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강력 접착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 써보셨어요? 네. 이렇게 딱 하면 딱 붙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결합이죠? 공유 결합이에요. 실제로 아주 강력한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보다 훨씬 강한 공유 결합. 그리고 그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는 거를 우리는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일 결합. 그리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 전자쌍을 이렇게 점으로 찍게 돼요. 이걸 루이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루이스 점 전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전자쌍이라고요?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그림만 보면 아, 이거 공유 전자쌍 한 쌍. 무슨 결합? 단일 결합. 딱 금방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점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죠? 약속이에요. 과학은. 과학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주 편리해요. 편리하고 또 조금만 그 약속을 이해를 하면은 보다 다양한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건널목에서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치여서 크게 다칠 수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것 이상의 반대적인 즐거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있어요. 산소와 산소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공유 결합. 네,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결합할까요?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8번이에요. 자, 힌트 드렸어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시키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종이 없으신 분 옆에 한번 빌려주시고. 자, 여기 종이 없으시면 됩니다. 괜찮네. 누구를 시킬까요? 볼게요. 누구를 시킬까요? 알 수 없겠다. 선생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자. 선생님 당첨되셨어요. 자, 그게 그러면 8번이니까 두 줄이 들어가면 두 개씩. 산소가. 원리는 힌트를 드리자면 똑같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최각 전자수가 몇 개가 돼야 되죠? 8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여섯. 6개예요.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하죠? 두 개. 2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두 개씩. 몇 개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두 개씩. 2개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한 줄이 두 개. 만들지는 정으로 찍으면 만들지는 이렇게 주고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개가 그럼 네 개. 왜냐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두 줄을 해주는 거니까 자기 6개 가지고 있고 저렇게 그리시죠. 잘하셨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간단하죠? 네, 잘하셨어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 과학에 술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공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네. 네. 우리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전자 이 두 개는 여기서 제공하고 얘는 여기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공유로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최각 전자가 몇 개가 됐죠? 자,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오케이, 지금 만족했죠? 얘는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전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랄 개수만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한 만큼 자기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멋지죠? 내가 가난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더 내놔요. 그러면 내놓는 만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공유 경제잖아요. 공유 경제.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할 때마다 우리 공공도서관이 많아져야 된다.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밖에 나가면은 건물들은 계속해서 마철루가 올라가는데 정작 내가 갈 곳은 없어져요. 왜? 그건 공유 공간이 아니거든요. 사유 공간들만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공유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근데 공공도서관, 공공체육관, 네? 공원 이런 거 많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특히 도시민들은 도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밀집된 공간에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게 도시의 특징이잖아요. 도시의 네. 정의고. 그 속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다양한 문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멋진 도시나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유공간만 계속 세워가지고 세금만 뜯어낼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정작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얘기가 또 험난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지?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 접착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단일 결합이 강할까요? 이렇게 이중 결합이 강력할까요? 이중 결합이 강력해요. 그리고 이런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안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안정해진다. 안정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미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CL과 CL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에너지라고 표현하면은 CL과 CL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여분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요. 네.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물질에 따라서 뭐 열로 방출할 수도 있고 열이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는 올라가겠죠. 또는 빛을 방출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운동의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이 원자와 원자잖아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했어요. 그럼 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분의 에너지가 나와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그러죠. 공유 결합을 한다 해서 공유 결합할 때 발생하는 공유 결합 에너지. 그러면 단일 결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을까요? 이중 결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을까요? 이중 결합. 그렇죠. 얘들이 결합할 때 훨씬 많은 에너지를 돼요. 그리고 거리는 얘들은 공유하는 전자들이 있으니까 원자 상태로 있을 때보다 반지름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공유결합 반지름. 공유결합 반지름은 원자와 원자의 반지름보다 작아지죠. 공유가 되니까.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그죠? 필요하시면 인터넷에 공유결합 반지름 검색하시면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염소, 산소와 산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그럼 질소와 질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질소는 힌트 원자번호 7번이에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인도 선생님. 네. 자, 일단 원자를 그려보세요. 질소. 양성자가 원자 번호가 7번이니까 조금 더. 14개. 처음에 전자가 몇 개 들어죠? 2개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몇 개 들어야 되죠? 8개. 네? 5개 들어야 되죠. 그래야 8개. 아, 5개인가? 7번이니까. 7번이니까 5개.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하죠? 3개가 더 필요해요. 그럼 몇 개를 제시를 해줘야 되죠? 3개. 3개를 제시해줘. 그럼 몇 중 결합이 되죠? 3중 결합. 3중 결합이. 그러니까 근데 다 질서니까 아, 잘했어. 자, 되셨죠? 네. 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6개, 2개, 8개, 6개, 2개, 8개. 그죠? 그래서 질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2개. 또는 아까 선이 몇 개였죠? 세 개. 3개.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반지름이 더 짧아지나요? 그렇죠. 훨씬 작아지죠. 그리고 에너지도 훨씬 많이 방출하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니까 그만큼 더 불안정해질까요? 안정해질까요? 안정해져. 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원자 세계는 자기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만큼 안정해지죠. 그래서 위대한 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버리잖아요. 그죠? 기부하고 버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만큼 마음은 안정해지는 거죠. 몰랐죠? 이 원자들의 세계는 철학자들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면 n이 세 개가 만나는 거 그림이 그려야 되겠네. n이 세 개가 아니죠. 아니야. 아니. 그냥 줄이 세 개. 아, 줄이 세 개. 네. 옥텟 규칙을 만들까요? 그냥 전자를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공통.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성분의 79%는 질소잖아요. 그죠? 20% 정도가 산소인데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만 그냥 나와요. 반응하지 않고. 왜? 질소와 질소의 결합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채식과 관계돼서 이야기할 때 왜 1960년대 이후로 축산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질소 비료를 이용해요. 그죠? 우리가 생물체가 이용하려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아모니아태나 아니면 질산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려면 얘들이 결합을 끊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3중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이 잘 안 끊겨요.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질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연계는 기근의 역사였죠.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동물들은 항상 먹이를 찾아다니려고 10시간, 12시간씩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그게 의미는 있죠. 그 과정에서 진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턱이 만들어졌죠. 이빨도 만들어졌죠. 네. 이런 턱이나 이빨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제가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하등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초기 동물들은 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무학 동물. 근데 이제 턱이 만들어지면서 포식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질소 비료가 합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합성하는 기술이 하버 부슈라는 사람이 개발을 하기 이전에는 공기 중에 범기가 칠 때나 그때 얘들이 떨어져 나가지고
지상에 떨어지면 그거를 식물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 단백질을 동물들이 먹고 자기 몸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로 석유, 철, 촉매, 높은 압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비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녹색 혁명이 일어났죠. 10년 사이에 곡물 생산량이 거의 2배로 팽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가산이 2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구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2배로 됐다는 건 지구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그때 생산된 과잉 곡물들을 해결하려고 축산업에 밀어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고기를 막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질병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의사들이 돈을 막 벌게 됐어요. 그 이야기 맞다. 영양학이 자기 몫을 다 했다면, 영양학이 몫을 다 했다면 의학은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영양학이 상위학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잡아야 돼. 영양학을 잡아야 의학이 약화되면서 이제 질병이 사라진다. 근데 항우보시법이 언제쯤 됐다고요? 그게 원래는 2차 대전 이전에 개발을 했는데 그때 하우보시법을 개발을 해서 주로 폭탄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폭탄 만든 화약 만들려고 2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벌어지면서 전쟁이 끝나니까 그 무기 공장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소 공장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소 비료가 이제 공급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 때문에 배웠지만 채식을 이해를 하려면 왜 지금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됐냐 이해를 하려면 결국 가다 보면 질소 3중결합이 나온다니까요. 질소 3중결합을 모르면은 축산 이야기를 이렇게 나가다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질소 이야기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질소 과잉이 돼서 여러 가지 질소 과잉으로 인한 오페스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질소가 너무 함유된 물을 먹다가 청색증에 걸리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원리들을 과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간에 결합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자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면 아주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과학적인 베이스가 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탁상 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과학은 현대 문명인으로서의 필수적인 상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과학적인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이는 이런 형광등에서 불이 나오는 거라든지 왜 가스가 저기 전기가 있어야 켜져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가 끊기면 왜 그 화장실을 쓸 수 없다든지 이런 걸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질소 비료까지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잠깐만 공유결합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죠? 또 루이스 점전자식 다 설명했고요. 방출에너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전기 음성도 개념이에요. 전기 음성도 개념은 금속결합은 예? 금속결합. 예? 금속결합이요? 금속결합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금속은 최각전자가 쉽게 나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금속의 특징은 전자를 쉽게 내보내요. 그래서 금속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 최각전자를 쉽게 내보내기 때문에
이 최각 전자들이 이 전체 표면을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이걸 자유전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유전자가 노끈처럼 전체 원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금속결합이다 이렇게 돼요. 더 자세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이 셋 중에 제일 강한가요? 아니요, 금속결합은 셋 중에 가장 약하죠. 약하죠. 네, 이온 결합은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은 쉽게 녹죠. 열날. 열을 가하면, 그죠? 구리 같은 경우. 아, 네. 적정 온도에 의해서. 소금을 녹이려면 한 2000도 넘어가야 돼요. 네. 구리는 뭐 600도? 뭐, 그 정도. 철은 좀 더 높죠. 1500도? 소금 1400, 1400도에. 1400도. 어쨌든 뭐 600도보다 높잖아요. 소금이 뜨거운 물에 녹는 건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 수화되는 거죠. 녹는 건 아니죠. 수화. 그래. 용량.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음성도를 설명을 하는데, 전기 음성도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발효와 호흡의 차이가 뭔가, 또 왜 산화되는 게 문제인가,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은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새로운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유, 얘 내가 또 모르는 단어 또 나왔네? 아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또 나왔구나,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어 뜻만 알면은 거의 80%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전을 보내드렸었죠? 전을 보내드려가지고 겁먹고 지금 3명인가 포기를 했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난 포기. 아, 잘하셨. 나 영어 안 할래요. 포기. 그래서 3명인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되게 쉬워요. 모르는 단어만 나오면, 네. 모르는 단어 몇 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걔는. 요거만 알면. 네. 한 페이퍼에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뜻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단어 뜻만 알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거의 틀림없어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세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염소가 있었는데 이게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기. 누가 줄다리기를 더 강하게 당기는가. 그러니까 이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전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나죠? 그죠? 이 핵은 무슨 전하죠?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핵이 전자를 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당기죠. 당겨요. 그죠? 또 얘는 무슨 전을 가지고 있죠? 플러스. 플러스예요. 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당기죠. 당겨요. 근데 양승자가 몇 개예요? 양승자 몇 개죠? 17개. 얘는 몇 개죠? 7인가? 아, 17개.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이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H가 있어요. 수소. Cl이 있어요. F라고 할까요? 네. 9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자를 하나 제공하고 하나 제공했는데 얘는 양승자가 하나고 얘는 두 개. 9개예요. 그죠? 플러르니까, 불스니까. 아, 플러스.
불소. 그럼 누가 더 강하게 당길까요? 불소가 좀 불소가 있을 더 거예요. 강하게 당겨요. 그죠? 그런데 얼마큼 강하게 당길까요? 9배. 매우 많이, 9개만큼. 근데 여기 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와 전자는 또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9개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측정했는데 지금 가장 널리 쓰는 사람의 것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기 음성도를 과학계에서 지금 거의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은 불소를 플로르를 4.0으로 기준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당기는 힘을 불소가 전자를 공용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4.0으로 기준을 했어요. 임의로. 왜냐하면 수치화하려면 항상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키가 얼마다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왜?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치화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표준화한다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불소를 4.0으로 기준해서 다른 게 얼마나 당기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치가 나와 있어요. 자, 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9페이지에 있는 거 다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주기율도 다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주기율. 네? 아 아니에요. 그 F가 4.0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불수가 4.0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가 얼마죠? 2.1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2.2만큼 당기고 오른쪽에서 4.0만큼 당겨요. 그러니까 전자는 실제로 얼만큼 이동하는 걸까요? 네트가 1.9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소가 혼자 원자 상태에 있을 때보다 수소와 결합을 하면 전자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전화를 가지게 될까요?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전화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델타. 델타는 부분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게 돼요. 하나의 원자인데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이 원자의 구조로 봤을 때는 한쪽은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화를 가져요. 마치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죠? 네.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들은 염소, 여기 염소는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얘들은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이 없잖아요. 좌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칭. 좌우로 대칭이 되는 거. 좌우 대칭이 되면 무극성. 좌우로 극성의 차이가 없다. 무극성이 되는 거고. 좌우 대칭이 안 되면 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극성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단백질이 2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20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이러한 극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단백질의 성분인 아미노산 20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실제로 인체에는 20가지가 더 되죠. 수백 종류가 되는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기본적인 20가지를 흡수하면 되는데 그 20가지가 왜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극성의 차이와 함께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에 대한 특성 또 유전자에 대한 특성 그것들이 왜 있는가 이러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분자 내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HF가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F, O, N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세 가지 FON, 폰. 얘는 3.5, 얘는 3.0. 그리고 수소는 중요하니까 2.1. 이렇게 네 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죠?
이거를 이제 아셔야 우리가 수소결합 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생물학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75%가 물이잖아요. 그죠? 네. 갓 태어난 애들은 90%가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으면, 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요. 절반 이상. 근데 물의 수소결합 H2O를 이해를 하려면 전기음성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기음성도 가장 큰 세 가지가 뭐라고요? FOM. F가 얼마죠? 4.0. 그 다음 O 3.5. N 3.0. 쉽죠? 수소는 2.1. 쉽잖아요. 산소는 3.5. 질소는 3.0. 플로르는 4.0. 산소는 3.5. 수소는 2.1. 쉽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전기의 음성도가 금속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죠? 전자를 당기는 힘이 작아요. 비금속은 높을까요? 클까요? 높아요. 그죠?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끝내기로 할까요? 11페이지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이거는 이미 아까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쌍, 전자는 무슨 전화를 가지고 있었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겨서 밀어내요. 밀어내요. 그게 무슨 원리라고요?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알아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산소다. 산소는 아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죠? 6번. 네? 6번이에요?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죠? 8번이요. 네. 양순자가 전자가 처음에 2개 돌고 그 다음에 몇 개 돌죠? 6개. 그런데 얘들이 산소와 결합을 했어요. 우리는 물을 H2O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는 최각전자가 지금 몇 개 더 필요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2개 더 있어요. 2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유전 결합을 몇 개를 해야 되죠? 2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와 공유 결합을 했어요. 그죠? 아, 왜 선생님 이렇게 왜 안 그리세요? 이게 더 좋아요. 저는 대칭이 되고 싶어요. 이것도 좋죠. 하지만 보통 저렇게. 예? 이거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죠? 또 얘네들이 공유를 하고 있죠. 네. 공간을. 그래서 이 전자쌍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그릴까요? 우리가 3차원 세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꼭지점이 4개예요. 꼭지점이 4개인 도형이 뭐죠? 3인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면에서는 그렇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얘가 튀어나오고 결국은 같은 거예요. 네. XYZ까지 그죠? 다음 시간에 제가 모형을 한번 가져와요. 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전하니까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네. 이거는 공유 전자쌍이죠? 얘는 공유 전자쌍이죠? 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3개가 있어요. 공유 전자쌍끼리 미는 힘이 있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이 있어요. 누가 제일 셀까요? 밀어내는 힘이. 비공유끼리. 비공유끼리 밀어 힘이 제일 세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비공유와 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끼리 미는 힘이 제일 크다. 손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영상 가봐 결과죠. 영상 공유하고는 나왔어요. 이것도 세지 않을까? 아 얘들이 결합을 강하게 했으니까 얘들끼리 미는 힘도 세다. 올라오셔야 돼요. 좋아요. 선배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선배님. 선생님 왜 이렇게 미는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세요? 아, 비공유는 공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서로. 그러면 장점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가까이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전자는 자유롭다는. 예 맞아요. 이 전자는 플러스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힘이 약해진 상태. 네. 그러니까 상수 효과가 예, 있으니까. 얘들이 힘이 약간 좀 네. 빠진 상태죠. 근데 얘들은 플러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쌩쌩한 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끼리 난리가. 그래서 얘들끼리 미는 힘이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얘들이 중간이고 얘들이 그 다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해하시죠? 네. 그 힘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도서 그리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분자 모양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분자 모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분자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도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과 구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있잖아요. 네. 손의 구조를 보면 기능을 대강 추정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잡고. 잡아요. 그렇죠. 움켜잡죠. 네. 그럼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았을까요? 고기. 고기를 잡았어요? 공기. 예? 공기? 공기? 아무튼 나무 두멍. 네. 그죠? 그렇죠. 침팬지들이 나무에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동물들 중에 이 악력, 이 짚는 힘이 이 영향력가 가장 세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철거하잖아요. 네. 어린애들 태어나면은 막 잡으려고 그래요. 네. 뭐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네. 그죠? 근데 도리도리 할 때 뭐 주워주잖아요. 네. 손으로 잡으려고. 본능이거든요. 또 어린애들은 발바닥 이렇게 문지르면 발로 막 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나무 위에서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로 동물들의 살을 찢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구조와 기능은 항상 함께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것의 기능을 잘 모를 때는 구조를 잘 유심히 관찰하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자도. 원자나 분자도 구조가 있어요. 네. 이 원자와 분자의 구조는 이 핵과 핵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H2O는 수소핵, 산소핵, 수소핵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굽어 있다 해서 구분형이라고 표현해요. 네. H2O는 분자 모양이 구분형이라고 표현해요. 이 용어는 과학적 용어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굽어 있다. 이거 굽어 있잖아요. 구분형. 분자 모양이. 이해가시죠? 그러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분자 모양과 극성이 있어요. 이걸 채우고 오늘 수업은 끝낼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 각도가 있지. 네, 각도. 각도는 뭐 190도. 대고동과 네. 대고. 자, 분자 모양을 그려보세요. 공유결합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핵과 핵을 연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분자 모양은 전자쌍 반발 원리에 근거해서 전자쌍들 간의 거리가 가장 먼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쉽죠? 우리 팀은 LIH. 자, 그 다음에 BH2. 그죠? BH3. CH4. NH3. 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은 오늘 수업은 아주 중요한 걸 알시고 어려운 건데. 자, 얘들은 이온 결합이긴 하지만 공유 결합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이제 시킬 텐데 자신 있는 분은 오셔가지고 하나씩 그려보세요. 자, 아까 안 하신 분이 안 하신 분 누구죠? 지금까지 안 하신 분. 저 뒤에. 예, 그러니까 좋아요. 이 직접 그려봐야 돼요. 과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끄적거리다 보면은 거기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요. 특히 그림. 이렇게 눈으로 하는 거하고 귀로 하는 거하고 머리로 하는 거하고 손으로 하는 거하고 다 틀리죠. 저 실력 있는 사람은 손으로 알아야 돼요.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눈으로만 알면은 거기까지예요. 손으로 그릴 수 있으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죠. 네. 보지 않고 그릴 수 있고. 손으로 그리면서 자기 내면과 자꾸 대화를 하게 돼요. 내가 아나 모르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안 그려보면 모르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그럼 막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거를 그려볼까요? 제 BH3를 해볼까요? BH3 제일 쉬운 거? 점으로 할까요? 점. 네, 여기 그러면 점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할까요? 그럼? 우리가 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점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네, 잘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죠, 그죠? 네. 불완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내놨는데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분소,
최각전자가 3개잖아요. 그죠? 네,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봉위결합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다 내놨는데 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핵과 핵을 연결하면 무슨 형이 되죠? 그렇죠. 정삼각형이에요.